박지훈은 뉴스킹, 박지원은 정치킹, 정치구단 유튜브 스타 박지원 전 비서실장 만나봅니다. 이제 유튜브 스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네, 저희가 붙였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면 100만이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뭐 이거는 박지원 전 실장님이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시국이 그래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니까 그러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글쎄 네. 이게 너무 심한 편인 것 같지만은 너무 못해요. 오늘 또 보면은 오늘 뭐 또 얘기가 있습니까? MBS 예. 세계사회상 예. 보면은 뭐 33%인가에서 29%대로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예. 여론조사. 부정적인 것은 65% 예. 올라가고. 네. 물론 갤럽은 뭐 24까지 내려갔지만은 네. 그분들은 지금 회사는 조금 더 높았거든요.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지원 우리 실장님께서 출연하는 많은 어떤 방송이나 유튜브에 조회가 더 많이 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무슨 스타겠. 스타이기는 하죠. 정치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나오고 참. 또 요즘 유튜브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그 아는 기자들이 많이 해가지고 네. 제가 뭐 수십 년 정치하면서 그 기자들한테 신세를 많이 졌는데 자기들이 한다니까 한 번씩 우정 출연을 해주다 보니까 예. 많은데 이제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주 그 많은 얘기 또 좋은 얘기 좀 기사 될 만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전 대표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가처분도 그렇고 징계까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가처분은 뭐 이제 기각이 됐는데요. 추가 징계가 당원권 정지 1년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떻게 됐든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현재 도모를 하면서 예. 총선까지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그렇게 일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지원 실장님께서 말했던 대로 각오는 있어요. 지난번에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 구단입니다. 예, 그대로 됐는데 지금 이제 또 다음 미래를 예측하면 결국은 이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예. 유승민 전 의원, 의원의 현실을 잘 보면은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당 대표로도 또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도 예. 유승민 대통령이 1위입니다. 1등을 하고 있거든요. 1위입니다. 예.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만약 지금 뭐 유승민 의원에게 많은 당내 공격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윤핵관들이 공천을 휘두를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그러니까 이준석 변수가 있고 유승민 변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예.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장관, 나경원 전 의원 네. 이런 분들도 함께 유승민 의원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흔들리죠.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보수 진영의 지각 변동.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몰려갈 것이다. 그 시발점이 지금 있는 이 추가 징계거든요. 당원권을 1년을 내리니까 출마 자체가 지금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신당하고 연계성이 또 한동훈 장관까지 생각을 해보면 가능성이 충분히 여러 있다는 가지 거네요. 역학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후년 총선에서 총선 때. 보수 신당의 출범과 국민의힘의 분당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것 중에 다른 사람들은 뭐 우리 이미 알려진 정치인들인데 한동훈 장관 예. 이분은 총선 출마까지도 가능할까요? 예측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본다. 예. 아, 본인도 그렇게 예. 썩 하지 않겠다 그렇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말을 하지 그리고 않았었습니다. 예. 대통령 후보 선호도 네.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빼달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 지적을 하니까 그것이 호들갑이다. 네. 그러면 그 자체로 상당한 네. 의사표시를 하는 것 아니에요. 또 즐기고 있고. 네. 근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를 하다가 바로 이제 대통령 정치인이 된 거고 한동훈 장관도 검사를 바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 또 같이 보는 또 국민의 시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렇게 시각이 있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 황태자로 지금 현재 위치를 고수하면서 나간다고 하면은 오세훈 시장 등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아하.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은 왜 검사가 못하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자,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어젠가요? 우리 실장님 SNS를 보니까 뭐 이 DJ 정부 때 그거죠. 지원을 하되 뭐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얘기도 썼었고요. 그거 아마 지금 윤석 열차 풍자 만화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시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문체부 대응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문체부 직원들이 네. 특히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음. 청소년위원회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거기다 맡기고 네. 충분한 컨텐츠를 이용해서 이 끼를 살려주자. 거기에 문화예술정책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 25년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많은 문화예술의 진작을 가져왔고 그러한 결과가 맨 처음에 나타난 게 쉐리, 그렇죠. JSH 공동 쉬리. 예, 쉐리. 예, 쉬리. 예. 그런 영화로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미나리, 그렇죠. 오징어 게임. 뭐 K 한류 문화가 뭐 지금 전 세계적인 거잖아요. 예. 그때가 많잖아요. 시작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문화부 장관이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네. 만약에 문화예술 정책이 간섭을 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문제가 될 그래서 것이다. 저는 예. 박보균 장관이 네. 그 만화는 만화로 보고 오늘 보니까 브라이트 그 영국 예. 시사 만화가가 또 그걸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분의 원작을 표절했다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 전혀 표절이 아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것은 창작력이고 시사 만화를 그렇게 억압하고 간섭하면은 절대 안 된다. 오히려 굉장히 참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아니에요. 그렇죠.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 정책도 있고 문화예술도 정책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위축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대통령 그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시에도 이 부분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변했으면 좋았을까요? 언급할 사안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약간 우리 혹시나 우리 박지원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답변? 웃으면서 만화는 만화죠. 아니면 얼굴이 좀 크던데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면서 유머러스하게 그러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문화예술 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우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그걸 지켜나가고 오히려 김대중 정부에서처럼 네. 문화예산 1%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메시지 관리가 좀 아쉽다 이 말씀이십니까? 제가 메시지 관리할 수는 없는 문제고 아무튼 네. 그 박보균 장관의 그러한 태도나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에서 이 발언은 제가 보기로는 문화예술인들한테는 굉장히 그 쇼킹한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혹시 박병훈 장관이 저렇게 윤석열 차 그 풍자만에 좀 하는 거는 약간은 과잉 충성 이런 것도 있을까요? 과잉 충성이죠. 그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이 했으니까 그걸 지적하지 못하시는 것도 같은데 만약 박보균 장관이 중앙일보 칼럼을 얼마나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 그분이 칼럼을 쓰셨으면은 만화는 만화다.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했을 건데. 예. 또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또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또 가졌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에게 김대중 정부 이래 25년간 지켜온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화예산을 1%로 하자. 네. 이러한 것은 반드시 이재명 대표로라도 해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것을 제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감사원 얘기도 다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원 우리 실장님도 감사원하고도 관계도 지금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고요. 민주당은 이거 관련해서 공수처에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국기 문란 행위다라는 건데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니까 뭐 간섭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신경 쓸 여유도 없다. 나 뭐가 그렇게 바빠서 뭐 무슨 말씀만 하면은 당무에도 그랬잖아요.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내가 당무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시간이 없다. 겨를이 없다. 이렇게. 겨를이 없다. 예. 그러시면서 체리 따방 보내고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할 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원의 한동훈 사무총장이 뭐 유병호 사무총장을 한동훈이라고 말씀하시는 감사원의 한동훈이에요. 감사원의 한동훈이다. 예. 그렇게 실세란 말이에요. 그 사무총장이 청와대 왕수석한테 그러한 문자 메시지 보고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대통령한테 하는 거예요. 왕수석은 자기가 뭐 보도를 알아보려고 했다? 보도 알아보려면은 보도 다 됐잖아요. 뉴스 보면 되죠. 거기서 보면 됐지. 왜 사무총장한테 물어봅니까? 그거 헌법기관인데 그것도 옳은 일이 아니죠. 대통령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국힘 문란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고 저는 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고발을 하고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은 또 어제 또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감사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하고 독립적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원칙적이긴 했는데 독립적으로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감사원의 한동훈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왕수석한테 문자로 보고를 했다. 그리고 거기도 비속어 쓰잖아요. 무식한? 한겨레가 무식한지 민주당이 무식한지는 모르지만은 언론에 대해서도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러한 비속어를 쓰는 것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상황도 지금 안 좋은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보 관련해서 또 문제가 좀 터지고 있어요. 특히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는 이 SI 특별 취급 정보 뭐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지적을 했지만 무자격 상태로 확인을 했던 거 그렇죠. 보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정원장이 될 때도요. 1급 비밀 취급 허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다 해봤다니까요. 국정원장이라도 그게 없으면 보지 못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급 비밀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다 해봤어요. 비서실에서 감사원이 움직이는 것
비밀 취급 청와대에서도 국정원에서도 해봤어요. 그런데 SI는 특수첩보기 때문에 비밀 취급 허가 인가가 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거짓말합니까? 5월달에 봤는데 자기 구두로 가지고 있다. 이번에 보니까 7월달에 됐잖아요. 7월달에 자격을 받았죠. 예. 심각한 겁니까 이거는? 아니 그 직책에 있었으니까 저는 뭐 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NSC 1차장을 하고 있으니까 설사 행정적 처리를 잘못하겠죠. 네. NSC 1차장으로 바로 부임하면서 비밀 취급 허가를 자동적으로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에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부분인데, 예.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아하. 우리 실수로 제가 신청을 하지 않고 보았지만은 NSC 1차장은 여기 취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로 얘기해야지. 뭐 구두 승인 받았다 했는데 아니 보세요. 777 부대에서 얘기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거짓말을 자꾸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심불립이죠. 안 된다. 그리고 김태호 예. 1차장은 지난번 대통령의 예. 실패한 순방을 책임지는 의미에서 자기가 나가줘야 돼요. 계속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실장님 정리해야 된다 그 말씀 계속 하시.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은 배우입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써주는 대로 읽고 배우다. 예. 감독이 가자는 대로 가고 오자는 대로 오는 거예요. 대통령 내부는 사담이 없어요. 어디 마음대로 못 가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인 거예요. 그런데 건것이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보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하는 게 사과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지 표현으로 인적 개편을 해줘야 된다. 인적으로 개편해 주는 게 그렇죠. 사과 표명이라는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예. 뭐 또 이번에 뭐 APEC이다, G20이다 앞으로 계속 지금 연말까지 대통령 순방 외교가 있고 예. 외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가서도 나토 정상회의처럼 영국, 미국 방문처럼 실수를 하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썼던 그 글 봤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봤어요. 99% 대통령 얘기한다는 거 그 아니에요? 쓴소리도 또 싫어한다고 하니까 원로가 얘기해도 안 예. 듣고. 인적 아니 청산하겠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검찰총장 할 때도 그랬다. 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할 때 이런 때는 제가 잘 알죠. 몇 번 만나시기도 했던 아니 걸로 알고 글쎄요. 그거 있고요. 했다가 또 고소하니까 예, 못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대통령을 제일 잘 파악하는 게 측근 참모들이에요. 그렇죠. 예. 99%를 말씀하더라도 1%를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해야죠. 아하. 보고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게 톡 집어서 핀셋으로 콱 집어서 몇 사람을 예. 청산하지 않으면은 안 이런 돼요. 실수가 계속하면은 우리 국가에서도 아니 콕콕 집어 주십시오. 누군데요? 그러니까 김태효. 나는 최소한도 김태호 1차장 그리고 의전팀들 의전팀들은 정리돼야 된다. 예. 지금 보십시오. 네. 이동훈 전 대변인도 그러한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분은 사실 공적인 일은 안 했어요. 맞습니다. 예. 후보 되기 전인가 그런 때 네, 후보 시절에 잠깐 했죠. 며칠 대변인 그런데 제가 했잖아요. 예. 지금 현재 90일, 120일 사이에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을 50명을 또 속아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라미드만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여의도에서 시민단체에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추천했고 네. 누가 검증했고 누가 공직 기강을 했어요.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수석들의 대통령실의 책임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사람들도 지금 벌써 떠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앞으로 문제 될 것이다. 시민사회 수석들한테도 이제 뭐 문제가 있던데 그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치는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상식으로 하면 돼요. 상식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이거는 꼭 짚어보고 싶어가지고 북한 전투기가 뜨자 우리나라 전투기도 지금 떠서 뭔가 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좀 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일촉즉발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예. 일본 열도를 넘어서 네. 몇백 킬로 날라갔고요. 예. 또 계속 쏘아댄단 말이에요. 네. 북한은 몇 번 쏘고 있습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네. 곧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핵실험할 것이다. 예. 이렇게 내다보면서 우발적인 게 전쟁이 돼요. 아하. 전쟁은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지금 어제 뭐 전투기가 12대가 떴죠. 북한이. 우리는 30대가 떴고요. 우리는 30대가 떴고. 예. 그러다가 충돌하면은 강대강으로 가면 전쟁인 거예요. 제가 2000년 8.15 때 네. 김정일이 한미연합사 훈련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예요. 당신들이 한개 사단이 움직이면은 비행기가 10대 뜨면은 군함이 3대 움직이면은 네. 북한도 같이 움직여 줘야 똑같이 움직일 된다는 것이다. 거예요. 예. 그 훈련이니까 움직이지 마라. 나는 군사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나는 거다. 아하. 그러니까 군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비운 것을 보면은 돌아와 버리면 자기들은 끝난다. 그러니까 대응 전략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전 그렇게 연합사 훈련을 반대하는데 지금 말이죠. 미사일 써야 되고 우리는 또 현무 쏘다가 앞으로 쐈는데 뒤로 버리고. 예. 이런 게 있으면 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과 잘 수기해서 북한이 미사일도 쏘지 않고 핵실험도 하지 않는 바이든의 담대한 구성을 이끌어내야 된다. 아하. 저는 그렇게 그럼 봅니다. 짧게 시간이 다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대응 좀 태평해 보입니까? 어때 보입니까? 대응 괜찮습니까? 저는 말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로만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더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또 정치킹 또 놀라운 또 많은 얘기 박지원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